이번 영상에서는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호흡을 했는데 왜 불안은 해소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가슴이 답답해지고 소화가 더 안 되고 승모근은 더 긴장되고 머리가 아파지는지, 왜 불안이 더 심해지는지, 그 부작용이 생기는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실제로 이 해결 방법을 통해서 제가 불안증에서 극복될 수 있었고 또 수많은 분들이 불안증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꼭 집중해서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호흡을 해도 불안 해소되지 않고 부작용만 생기는 이유를 알기 전에 먼저 호흡이 왜 불안에 좋다고 이야기하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많이들 그러잖아요. 단전호흡을 해라, 호흡을 해라, 심호흡을 해라, 혹은 유산소 운동을 해라,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죠.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편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리가 불안한 상태죠. 그러면은 이 불안한 상태가 대체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불안은 마음의 문제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시죠. 하지만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것은 맞는데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신체적인 증상입니다. 불안이라고 하는 것은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있지 않으면 느끼기가 어려워요. 교감신경 항진이 뭐냐? 그냥 쉽게 말해서 심장이 빨리 뛰는 상태인 겁니다. 심장이 과긴장된 상태. 자,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지금 가슴에 심장이 있죠. 여기 쪽에 지금 문제가 생긴 상태란 뜻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심장과 양옆에 있는 폐, 한마디로 심박수와 호흡은 정비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호흡이 길어지면 심박수도 내려가고요. 호흡이 가빠지게 되면 심박수도 빨라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유산소 운동이 그렇죠.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심장이 빨리 뛰고 긴장되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얘는 장기죠. 장기는 불수의근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움직일 수 없는 근육이란 뜻이에요. 내 의지대로. 그러니까 심장 자체를 내가 어떻게 조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호흡을 통해 조작을 해보자 이겁니다. 호흡을 내가 길게 늘리게 되면은 폐의 가동 범위가 늘어나게 되고 호흡량이 안정되면은 심박수가 안정된다. 이 원리를 이용한 것이 이 불안 해소 호흡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은 맞지만 실제로 안 된다는 것이 문제겠죠. 자, 말은 완벽하잖아요. 그런데 왜 실제로 되지 않는가? 이 말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면 왜 부작용이 생기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려볼게요. 먼저 심장의 긴장이라고 하는 조건에 의해서 불안이 발생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심장은 왜 긴장되는가? 심장은 내가 움직일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긴장이 된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심장이 긴장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인 건데요.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하면은 뇌 때문입니다. 실제로 뇌, 중추신경이 긴장되면 교감신경 항진으로 이어지거든요. 이것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은 생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과긴장, 과부하되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뇌도 장기, 불수의 근이고요. 근육입니다. 근육을 많이 쓰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잼잼 많이 해볼게요. 그럼 이쪽으로 피가 몰리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뇌도 많이 쓰게 되면 이쪽으로 피가 많이 필요해지는데 그 피를 공급해주는 공급원이 심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모든 장기들은 다 심장보다 아래에 있는데요. 뇌만 심장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뇌로 피를 많이 보내는 건 심장의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원래도 부담스럽지만 더 부담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과긴장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중력을 거슬러서 올리려고 하면은 펌프질을 더 강하게 빠르게 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안은 심장의 긴장 때문에, 심장의 긴장은 뇌의 긴장 때문에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뇌의 긴장은 왜 발생하냐? 생각이 많아서겠죠. 그럼 생각은 무엇이며 생각은 왜 많아지는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무의식에서 현재 의식으로 넘어온 정보를 뜻합니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실험으로는 리벳 실험이 있고요. 그럼 무의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무의식은 생존의 안정을 위해서 우리가 모아놓은 정보들의 총체예요. 생존이 불안정해지게 되면 이 정보들을 방출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진 거예요. 한마디로 무의식의 생존 불안 이꼴 생각이 많다 이꼴 교감신경 항진 이꼴 불안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전 단계는 느낄 수가 없겠죠. 심장이 빨리 뛰고 나서야 인지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불안의 가장 근본적인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이 단순히 심장이 빨리 뛸 뿐만 아니라 이 전 단계들이 있었잖아요. 이 단계에서 신체적으로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일단 먼저 뇌의 긴장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본격적으로 신체적인 변형이 일어나는 건 뇌의 긴장으로부터니까요. 뇌가 긴장이 됐어요. 그럼 주변에 있는 근막이 수축이 되겠죠.
자,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손목에 있는 근육이 주먹 쪽으로 딸려 올라갑니다. 변형되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뇌가 긴장되면 주변에 있는 근육이 수축돼요. 이 손을 머리로 보고 이 손목을 목이라고 볼게요. 머리가 수축됐어. 그럼 손목에 있는 목 주변도 당연히 긴장이 될 수밖에 없겠죠. 목 주변에 있는 근육 중에 흉쇄유력근 사각근이라고 있습니다. 얘네가 빨대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호흡근이거든요. 이쪽으로 호흡이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얘 주변이 긴장됐다? 그 말은 빨대가 구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빨대가 구겨져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호흡을 세게 들이마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호흡을 할 때 입으로 호흡하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코로 하라 그래요. 왜냐하면 코에 털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입에는 털이 없고 먼지를 걸러줘야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가뜩이나 심장이 빨리 뛰고 있어서 호흡이 가쁜 상태야. 그러니까 산소의 호흡량의 템포가 굉장히 빠른 상태예요. 근데 구멍도 줄여버려. 들어오는 통로를 거쳐서 내가 호흡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려면 어떻게 돼요? 압을 세게 해야 되겠죠. 그 과정에서 승모근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사각근은 더 긴장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고 생각이 더 많아지고 승모근이 긴장되는 거예요. 왜? 승모근 계속 올라가죠. 숨을 이렇게 쉬어볼게요. 승모근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더 긴장되고 머리 쪽으로 공급되는 산소의 양 자체가 부족해지겠죠. 빨대가 막혔으니까요. 그러니까 두통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뇌가 더 긴장되니까 생각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심장도 불수익은 근육입니다. 심장이 긴장되면 주변 근육들이 같이 굳게 돼요. 그럼 얘가 굳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 심장이 긴장되면 복장뼈 주변에 있는 흉근이 단축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등이 굽게 돼요. 그럼 명치가 어떻죠? 원래 앞을 보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횡격막이 펼쳐지는 가동 범위가 줄어들게 돼요. 근데 이 상태에서 횡격막을 억지로 풀려고 하면은 좁은 곳에 가둬놓고 스트레칭 하라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는 힘과 얘를 가두는 힘이 싸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긴장이 격화되기 때문에 가슴이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 쪽으로 피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배 아래쪽은, 그러니까 명치 아래쪽은 피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겠죠. 피는 따뜻한데 피가 부족해지면 차가워집니다. 차가워지면 딱딱해지고요.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그런데 이 명치 주변에 주요 장기들이 다 있어요. 오른쪽에 간, 왼쪽에 위, 그 다음 뒤쪽에 신장, 가운데 췌장, 여기 다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지금 막혀있는 상태에서 피도 못 받아. 그럼 더 딱딱하게 굳어있겠죠. 우리 폭립 먹어보면은 갈비뼈 사이에 있는 고기 있죠. 그걸 늑강근이라고 하거든요. 얘가 이렇게 코르셋 조이는 것처럼 굳어버리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횡격막이 더 팽창을 못하겠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간이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우리가 순대에서 간을 먹어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퍽퍽해요. 그만큼 세포의 밀도가 높다는 겁니다. 이 밀도가 높은 것이 꽉 조여져 있는 상태에서 이 횡격막이 늘어나는 것과 싸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길 수 있을까요? 당연히 못 이기겠죠. 간의 긴장도가 더 심해지는 걸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럼 근육은 더 긴장되고요. 간은 더 긴장됐고요. 오른쪽은 더 무거워지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불안은 더 심해지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발을 신었을 때 왼발, 오른발이 느껴지는 게 다르거든요. 조금 작은 신발을 호흡 전, 호흡 후에 신어보세요. 반드시 호흡 후에 오른쪽이 더 꽉 끼게 됩니다. 그거는 간이 그만큼 더 긴장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작용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방금까지의 설명으로 이게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방법은 하나겠죠. 싸우지 않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애초에 심장의 긴장은 뇌의 긴장 때문에, 뇌의 긴장은 무의식의 긴장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의식이 긴장되지 않았다면, 생존에 불안이 없다면 현재 의식으로 정보를 많이 보낼 필요가 없고요. 그럼 생각이 많아질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뇌가 긴장될 필요가 없어지겠고요. 뇌가 긴장될 필요가 없으면 주변 근육의 긴장이 당연히 원상태로 돌아오겠죠. 우리가 원래 이렇게 태어난 건 아니니까요. 자, 원래 이렇게 중력의 흐름대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심장도 긴장할 이유가 없죠. 왜? 뇌로 피를 많이 보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럼 심장이 원상태로 돌아오게 돼요. 원상태의 심박수로 돌아오게 되면 호흡도 원상태로 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도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나한테 딱 맞는 호흡 양과 호흡의 패턴, 그리고 호흡의 빈도, 템포, 가동 범위 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심장의 긴장이 풀리면서 점차 주변에 있는 근육도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원래 꽉 조여진 상태로 태어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럼 아래쪽으로 피의 순환이 제대로 일어나게 되겠고요. 횡격막의 가동 범위는 점차 넓어지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결과를 없애려고 하면은 얘랑 속된 말로 맞짱을 뜨는 것이 아니라 이길 수가 애초에 없는 상대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건이 너무 악조건이잖아요. 우리가 불안한 사람은 에너지도 없어. 그 다음에 호흡도 미약해. 근데 그것을 내가 힘으로 뚫어낸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주 작은 난장이가 아주 큰 거인을 상대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끝나게 되면은 만신창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애초에 원인을 삭제하게 되면은 결과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것이 자연의 지당한 법칙인 인과 법칙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의 생존 안정, 우리는 오직 이것만 신경 써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해결 방법, 그리고 제가 불안증을 극복한, 수많은 분들이 불안증을 극복한 그 방법이 바로 이 근본적인 문제에만 집중을 하고 이것을 해결하는 데만 집중한 것입니다. 무의식이 해결되잖아요. 정확히는 생존의 안정이죠. 그렇게 되면은 생각이 줄어들게 돼요. 그로 인해서 엔돌핀이 정상적으로 나오니까 기분은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호흡 같은 거 전혀 하지 않더라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뇌의 긴장이 풀리니까 목, 어깨 주변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장이 안정되니까 감정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는 겁니다. 모든 논리는요, 결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결과로 보여질 수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호흡이 머리로 했을 때는 너무 좋아요. 근데 결과가 부작용이잖아요. 그럼 틀린 겁니다. 그 중간에 어디서 막힌 거예요. 마치 우리가 호흡을 할 때 목에서, 콧구멍에서, 명치에서 막히듯이요. 어찌됐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감정이 안정되고 명치가 뚫리게 되면, 명치가 뚫린다는 거는 이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원상태로 돌아와서 이완됐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소화도 당연히 잘 될 거고요. 부교감이 활성화되니까 몸이 편안해지고요. 몸이 편안해지면서 젖산이 풀리니까 피로가 회복되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충전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변수에 반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생존의 안정성이라 그래요. 근데 에너지가 있어. 충만해. 그러면 내가 평상시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평상시보다 훨씬 더 쉽게, 그리고 더 많이 내가 변수에 반응하고 대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전에는 불안하고 힘들었던 일이 이제는 불안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게 돼버리는 똑같은 인생이고 똑같은 삶인데 단 15분, 20분 만에 이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언제 어디서나 만들고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제가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벗어났던 극복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불안 해소를 위해서 호흡을 하게 되면 왜 부작용만 생기는지, 왜 해서는 안 되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해서 언제 어디서나 그것을 유지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 불안에 갇혀있는 삶이 아니고 시련 앞에도 동요되지 않는 삶, 그것을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는 법은 제가 고정 댓글 링크에 남길 테니까 쉬운 길이 있으니 꼭 배우셔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불안증을 극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만 영상 마치고 저는 다음 페이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